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HLB는 계속해서 좀 땅굴을 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유독 조금 많이 팔아요. 평소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보면은 유독 최근에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고, 이 외국인들의 창구로 찍히는 이 수급이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 오늘 뭐 외국인들이 이만큼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이저급의 외국인들 있죠. 저는 그런 주체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외국계 창구랑 외국 계정을 사용하는 그 주체이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냥 한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외국인, 메이저들의 외국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이 개별 주식 하나에 일정과 이슈 이런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의 플레이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템포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좀 냄새가 난다. 그래서 HLB만큼은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급의 외국인들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원으로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자주 찍히지만 그들도 사실은 그냥 창구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키움증권 쓰시고 삼성증권 쓰시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외국인들의 유입과 이탈에다가 엄청 그렇게 큰 뭔가의 의미 부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계속 좀 조정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5만원에다가 선을 긋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만원에 선을 딱 그어놓고 제가 뭐 차트 분석을 하자 이게 아니라 이 좌측 박스와 우측 박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박스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기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사를 대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거는 임상 실험을 하고 임상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이 준비 과정인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FDA 승인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 그리고 이제는 하나씩 디테일을 조금 다뤄가면서 최종적인 승인에 정말 가까운 위치까지 있는 게 바로 5만원 이상의 시세인 요 우측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측 박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만원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위치에 있는 건 맞다. 자, 그리고 또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을 조금만 내려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포인트를 몇 개만 짚어드리면, 이때 당시, 그쵸? 여기 좌측 네모 박스 5월 중순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월, 3월 요때쯤이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각각 CRL을 받았던 때예요. 이때가 1차 CRL을 받았던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CRL을 받았던 때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시 이제 승인 심사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CRL을 받으면서 하한가 2번 두드려 맞았던 그 저점,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하한가 한 방 맞았던 저점, 그 위치까지 같이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CRL을 받자마자 충격 때문에 저점을 계속 열어가지고 땅굴을 팠던 그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가 똑같냐라는 거죠. 절대 똑같지가 않다. 그리고 과정과 절차 순서로만 놓고 봤을 때도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일단은 FDA 결과 발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냐 안 나냐는 둘째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FDA 승인에 대한 거, 이거는 그냥 확률과 가능성으로만 놓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가능성을 여전히 저도 높게는 보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떠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과정까지 와 있냐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시된 1차 CRL, 2차 CRL,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 사례와 가격과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저렴한 구간인 건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렴하다, 뭐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오바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저렴한 위치에 있는 건 맞다. 그래서 HLB가 최종적으로 FDA 승인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실망감으로 끄집어내리고, 시간이 좀 단축되면 오르고 시간이 좀 늘어지면 빠지고, 그냥 딱 이거예요. 이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HLB는 주가가 저렴한 건 사실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타입 A 미팅, 요거 이제 뭐 어쨌든 조만간 또 뭔가 소식이 나오겠죠. 사실 이번에는 타입 미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굳이 저것까지 뭐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이번 임상이 리보와 캄렐리의 병용 임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디에 문제예요? 캄렐리주맙 어디 거? 항서제약 거. 항서제약이 뭐 CMC 제조 공정 관련된 거. 근데 리보세라닙 HLB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 그쵸? 약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고요. 뭐 공정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거 한국에서 생산하려고 HLB 제약 생산 라인을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세팅 다 끝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딱 그냥 항서의 CMC 요것만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중대한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그냥 보완 잘 해가지고 서류로만으로도 다시 체킹해가지고 최종적으로 NDA 재신청 넣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타임 미팅을 사실 이번엔 진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나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회사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스탠스를 좀 바꿨죠. 근데 이것도 꼼수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들 5월 달에 NDA 재신청 넣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죠? 지금 6월 왔어요. 근데 6월 달도 당장 지금 재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타임 미팅을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 또 늘어져. 못해도 한 달 정도 또 늘어져요. 물론 그 안에 일단은 뭐 미팅을 끝나고 나서 어떻다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그 내용만 가지고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겠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오히려 이 5월 달에 신청 못했던 거, 그 늘어진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는 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비관적으로 해본다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N은 많이 써요. 노력은 많이 하고 N은 많이 쓰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가니까 이제 주주들은 답답해 미치겠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3,000 넘고 코스닥도 이제 800 넘어서다가 잠깐 빠졌고 이대로 더 올라가는데 HLB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저렴하지만 저렴한 게 아니죠. 그쵸?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답답해 미칠 노릇인 거죠. 아무튼 뭐 당분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긴 한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는 해나가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 HLB 지네들도 5월 달에 이제 하려고 했던 목표 그거 이제 늘어진 거잖아요. 늘어졌고 지금도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다. 의식은 한다. 그쵸? 고생은 많다. 이거는 일단 인정.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졌다? 뭐 그것도 수급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그러면 왜 팔았을까 지금? 재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타입 A 미팅 끝나고 나서 분명히 NDA 재신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왜 지금 팔지? 타입 A 미팅을 요청했으면 30일 이내에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외국인들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 주변에서 막 뻥뻥 뛰고 앉았는데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불확실한 HLB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HLB에 대한 가치를 안 좋게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냉정하게 시장 내의 효율성과 회전율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다 고려를 하면 HLB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똥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폐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HLB가 혹은 HLB 그룹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여러분들 1억 운영하시는 것 중에 HLB 포함 HLB 그룹주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만큼 자산을 굴리지 못하고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뭐 HLB도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비율이나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내 계좌 자체만 신경을 써서 어떻게 내 계좌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까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뭔가 새로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해도 무작정 그냥 많은 비중을 다 때려 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지금 HLB도 비중을 다 때려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려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공부를 하면서 물리시든 등등 어쨌든 매매를 다양하게 하시면서 시야를 넓혀가면서 그날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매매를 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산다고 저한테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그죠? 구독하고 열심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되게 또 감동받은 게 퇴근하고 매일매일 제 영상을 그냥 의무적으로 보신대요. 맨날 시청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 최근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익 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고마운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조회수가 3-4천만 나오더라도 크리에이터로서 3-4천이 나온 거는 많이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3-4천 명이 제 영상을, 제 목소리를 매일 들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한국 시장에 배팅을 하고 계시고, HLB뿐만 아니라 남은 비중 뭐 10%가 됐든 5%가 됐든 뭐 돈이 되는 건 좀 매매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영상마다 HLB로만 몰빵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HLB로 승부를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HLB 몰빵하신 분들을 비중을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살려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어쨌든 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여러분들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지금 이제 또 돈이 엄청나게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수익을 땡길 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들이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고 있는 스테이블 플러스 AI 관련된 거, 그쵸?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얘네들 진짜 두세 배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세 배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뻥안 치고 나 정말 돈이 없어 해도 5%는 사놔야 돼요. 비중 5%는 무조건 사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스테이블 오늘 좀 조정 많이 나왔죠. 이럴 때 이제 또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테이블과 AI 관련된 거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밀어본 적이 없어요. 요거 종목 필요하신 분들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할 일 없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그때 정규만 오시면 되니까 지금 금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달라고 할 일 없어요. 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스테이블 플러스 AI 관련된 후속주 요거 두세 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금 일단 신청 먼저 하고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말 동안 신청 꼭 하셔가지고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조정 나왔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많이 사셔야 된다. 자, 일단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신청하실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원전 해체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거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최근에 이제 원전 해체 관련해가지고 우진엔텍으로 수익을 좀 괜찮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저희도 우진엔텍 50%, 60%, 최대 뭐 80%까지 수익을 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진엔텍도 수익 잘 챙겼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팔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다시 살 거거든요. 이 원전이 여러분들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원전 많이 설치해놨는데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폐 원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얼른 해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500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원전 수주로 여러분들 뭐 체코, 루마니아 이런 데서 뭐 잘해봐야 뭐 6, 7조, 10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500조 시장이라니까요.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원전주들이 뭐 어디 수주해서 한 6조, 7조 땄다, 10조 땄다, 그렇죠? 그러면 10조를 10년만 나눠도 1.2조밖에 안 돼요, 연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원전 해체는 일단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해체 최종 승인이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건데 이게 1972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건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영구 정지가 됐어요. 이제 사용 중지 해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이거를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꽤 많이 들어요. 짓는 것도 엄청 오래 들지만. 그래서 2037년까지 대략적으로 1조 원이 좀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500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씩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위드텍 오늘 급등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25%대 상승 나왔고 위드텍이라든지 비츠로테크라든지 원일 TNI라든지 얘는 이제 오늘 차익 실현 나왔죠?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왜 오늘 이렇게 음봉을 띄나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승인 기대감으로 오른 게 맞고 승인 나면은 오케이 차근차근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차근차근 해체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일정과 시간에 맞춰서 매출과 이익이 찍힐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재료로 오른 거잖아요. 이슈로 올랐단 말이야. 이 재료가 또 연장될 수 있느냐, 연속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원전 섹터에서 쭉쭉쭉 봤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노출되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상 놓고 보면은 일단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마지막 모멘텀이라고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도 과거에 어땠어요? 셀 기업들 어떻다. 그다음에 뭐 증설한다. 그다음에 수주 나왔다. 그다음에 기술 어떻다. 그다음에 MOU라든지 JV 합작법인들 설립한다 등등 나오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뭐 리튬 가격 뛰었다. 그다음에 매출이익 늘어난다. 수요 폭발한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리사이클링. 그렇죠? 폐배터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2차 전지 사이클이. 지금 똑같은 루트예요. 원전도 뭐 수주 들어온다, 계약한다, 어쨌다 저쨌다 쭉쭉쭉 하다가 2차 후발주들 싹 다 올라가고 3차 후발주가 바로 지금 이 원전 해체 관련된 거. 2차 전지를 따지면 폐배터리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원전 사이클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원전은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시간 좀 지나고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매수를 해보려면 해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조선 쪽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협력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봐라 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미 뭐 아시다시피 저희 머니코드 유튜브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HD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들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정규만은 HD 현대중공업 절대 팔지 말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3만원대부터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쭉쭉 들고 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고 있죠. 200%대 수익은 진입을 했고 이제 300%대도 넘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뭐 잠깐 또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엔젤 산업 출산 장려 정책,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인구 TF 관련해가지고 또 꼬리표를 붙여줬어요. 여러분들 TF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비상경제 TF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돈 얼마나 풀 거고 예산 얼마나 잡았고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는데, 지금 출산 장려 정책도 물론 어느 정도 규모는 좀 틀이 나오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거의 확정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금액, 숫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숫자가 넘버가 나오면 걔네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근데 이제 넘버 자체가 없는 건 그냥 이런 정책이 시행된대라는 기대감으로만 올렸다가 빠져버려.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단순 테마적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실 때 그냥 테마적으로만 건드리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어느 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눌림목을 공략해서 중간에 뭐 뛰어타면서 수익을 더 땡겨 올리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테마주를 컨택을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더 갈 수 있는 재료냐, 그렇지 못한 재료냐, 모멘텀만 보고 해야 되느냐,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선이나 전력설비 뭐 얘네들은 사실 지금 구리 가격이 또 이제 크게 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좀 전에 제가 2차전지 설명드릴 때 쭉쭉쭉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 거의 끝자락에 리튬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 수요가 많아. 그래서 거기에 각각 필요한 원자재와 원재료들을 또 공급받아 재고로 확보를 해. 그러면 그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력 설비나 전선 쪽으로 재료가 이제 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리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고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구리 가격하고 연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전선 판매하는 비용도 그만큼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재고 또한 이 재고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할 때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지? 라고 재고 실사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구리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게, 얘네들이 지금 여전히 환율도 높아, 구리 가격 높아지니까 또 ASP 반영돼,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설비 쪽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거 지주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살짝 언급을 좀 드리자면, 지주사를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이거 지주라는 ETF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비과세 상품이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 조정이 조금 더 나와주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메리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신규로 뛰어타려면은 뭔가 기회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근데 이 지주사 쪽도 여러분들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이 저평가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시세를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고질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도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조정이 안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다. 혹시 뭐 몇몇 지주사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꾸준하게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 말씀만 드리고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좀 많이 권고했었고, 설치한 금액의 30% 정도를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뭐 캐시백을 해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도 잘라버렸죠. 그래서 가정용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본인들의 전기 요금이 일단은 거의 뭐 공짜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플러스 남는 전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이 들었어도 이걸 메꿀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안 되죠. 근데 요거 다시 또 부활시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도 태양광 패널 시장이라든지 관련된 부품, 밸류체인 이런 라인업들이 전부 다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이거를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죠. OCI 그룹주라든지 뭐 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또 그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은근히 먹거리가 또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특히 코스닥 레버리지 요거 8,000원 밑으로 빠지면 진짜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모르겠으면 이쪽 넘어와서 올인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때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설명을 좀 했지만 지금 인버스를 배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버스를 배팅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잖아.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왜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많이 올라서 단기간 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차트를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코스닥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닥 주봉 차트인데 어때요? 여기 엄청나게 수직 상승했을 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의미 있게 조정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락 추세를 뭐 크게 탑니까? 안 타죠. 조정 나와봐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기간 지나니까 또 엄청나게 뻗어서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 그쵸? 시장에 배팅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고객 예탁금이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용이겠죠. 신용을 써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예탁금이든 신용이든 이 자금이라는 게 어쨌든 한국 시장 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 예탁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탁금 66조에서 67조 사이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 참고로 한 74, 5조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66, 7조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안 빠진다,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를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기자금 있잖아요. 대기자금.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를 받아낼 수요가 없으면 그러면 후루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있으면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수치가 다 있잖아. 받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빠진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안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인버스 절대 배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골로 가는 겁니다. 인버스 절대 지금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사야 될 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 돈들이 또 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릴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싶을 매력이 생기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2차 전지 안 간 놈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아직 제대로 안 갔어요. 키 맞추기 못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펌핑이 시작이 되면 그 66조가 뭐 일로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기자금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시장이 올라갔는데 아직 못 따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서 메이저들도 이쪽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같이 끌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더 튄단 말이야. 저 감히 예언하건데 이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숏배팅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목단에서 놓고 보면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놓고 보시면 좋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이제 추세 전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것만 가지고서 이거 쇼 쳐야 된다? 뭐 몇 프로는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의미 없다. 아시겠죠?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상방 보셔야 됩니다. 원전 해체 관련해서 500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실제로 기사 뜬 거 내용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개 국가에서 원전 214개가 지금 영구정지되어 있대요. 그래서 2050년까지 600개 이상의 원전이 해체가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해체를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에서 또 우리나라를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신규 원전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잘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잘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제 기존에 원전 해체를 해야 될 만한 것들도 우리나라에게 일감이 좀 많이 올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숫자를 좀 믿어라. 실적을 믿든 대기자금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믿든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믿고 단순히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것 같아 라는 근거 없는 그냥 그런 심리적인 거, 센티적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숫자를 믿고 과감하게 배팅하셔라. 코스피 단기 목표 뭐 3,300에서 3,500 정도를 앞두고서 지금이 아마 마지막 눌림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 늦박 타시는 분들 빠르게 좀 뛰어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행동해야 될 적기다. 순환매는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하세요. 여러분들도 불나방처럼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지 마시고 또 무리하게 스토리만 또 짜면서 그런 어떤 상상에 맡기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만 기본적인 것만 깔아둬도 지금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아직도 막 중심 못 잡고 어수선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뭐라도 해보자 해서 애매한 거 들어가고 엉뚱한 거 들어가고 그러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말이면 뭐예요? 반기가 끝나잖아. 상반기가 끝난다고. 상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5개월 동안에 시장이 못 올라오고 6월 달 들어서 시장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오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밥줄이 연장됐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빨리 지금 성과와 실적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클로징 수급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북클로징 수급과 더불어서 공매도도 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한국만 유독 최근에 하루 이틀 동안 많이 빠진 건데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단기간에 올라온 만큼 수익을 좀 확정짓고자 하는 그런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프랍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어제 작성한 건데 내일부터 긍정적인 수급 유입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외국인 빼고 기관들 돈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급하게 준비를 할 때가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테이블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고정 댓글에 신청하시면 드린다라고 했던 그 스테이블 종목 있죠. 실제로 다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변동성이 커요. 네이버도 뭐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큰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그냥 아예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그래서 빠졌어. 또 막 악플 달리고 난리 나요. 왜 내가 좋은 일하고 욕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 시점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단가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또 다음날 제가 언급드리는 분들한테는 이 정보를 드리는 분들께는 또 그날 예를 들어 시세가 더 빠졌어. 그러면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다 다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요거도 먹기 싫어서. 왜 요거도 먹어? 그리고 또 나중에 2배 3배 가봐.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요.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영상에다가 종목을 대놓고 공개해도 저는 얻는 게 없어요. 저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나마라도 투자에 좀 진심이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정보를 따로 알려드리면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또 연이 닿으면 나중에 또 뭐 정규반에 오시면 너무나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금전 요구 없습니다. 돈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해서 꼭 받아가시고요. 자, 요거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정부에서 지금 자꾸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왜 이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아니 나는 지금 스테이블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 제가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냥 테더라는 코인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럼 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뭘 하느냐? 1달러가 1,400원이에요. 그러면 테더의 시세도 그냥 1,4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해주고 지켜준다라는 거. 해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시세와 똑같은 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국의 뭐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송금하고 환전하는 시간,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지만 테더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같은 가치인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한데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우리가 뭐 달러를 어쨌든 지금은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활발한 경제활동이라든지 외화를 생각보다 많이 만지고 많이 다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리성, 효율성을 고려를 했을 때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의 활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들이 이거를 법제화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통과를 시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화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화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테더로 결제합니다 했는데 저희 그런 거 안 받아요. 이래버리면 그렇죠? 이러면 트렌드에 안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차세대 금융 서비스의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도 같이 해야 하나의 어떤 통화 연결망이 생긴다라는 거고 글로벌 빅테크와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의 견제. 일단은
달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내부에서도 다 달러만 써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주권과 통화 주권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원화의 스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을 도입하더라도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을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환전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결제 편의성과 금융 포용 확대인데, 접근성이죠. 뭐 금융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해외 노동자라든지 금융 소외 계층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접근성을 좀 높게 해주기 위해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을 또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CBDC라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거랑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실험하고 있는 게 또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을 하거나 보완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긴 한데요. 단점은 돈의 추적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돈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 이체라든지 이런 거 괜히 막 했다가 걸려가지고 양도세, 누진세, 벌금까지 다 물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정석대로 100% 깔끔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걸리면 땡큐인데 이런 걸로 괜히 걸려가지고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의 추적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리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딱 두 종목만 들어가시면 게임 끝난다. 그래서 A 종목에 비중 10%만 넣어두시고 B 종목도 비중 10%만 딱 넣어두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반년에서 1년만 묵혀두세요. 두세 배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시장이 왔다.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모르니까는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요. 모르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도 싫다 그러면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전요구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테이블 AB 이거는 진짜 무조건 넣어두세요. 현대중공업도 제가 처음에 추천드릴 당시에 조선업 2년 동안은 팔지 마세요라고 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한 주도 안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주력 상품으로 또 들고 가고 있기도 하고요. 레버리지를 지금 메인급으로 해서 들고 가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빨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다. 뭐라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 1200%까지 수익 냈던 거 여러분들께 다 인증해드렸죠. 실제로 1200% 수익 내는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객님들이, 많은 회원님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절대 팔지 마라. 좀 제발 좀 그냥 둬라. 소액이라도 둬라. 그래서 보시면 500만 원만 매수를 했는데도 4,100만 원. 그쵸? 여기 보세요. 50주 샀잖아요. 50주에 11만 7천 원이면 500점 넘잖아요. 근데 지금 4,1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게 갈 놈들은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도 없다니까. 소액만 들고 있어도 이렇게 목돈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실제로 저희는 1200%대까지 수익을 다 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인버스 타면서 엇박자 타면서 딴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 그런 상황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만큼 여러분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돈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입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시장을 좀 제대로 저랑 같은 뷰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청하시라고요. 드릴 테니까. 무료로 드릴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도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